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표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포함된 그 상황이 함께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충호입니다.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10년 이상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닥치면 그런 표현이 잘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표현을 배웠다고 가정해보죠. 이 표현을 배운 장소가 중요합니다. 학교나 학원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신의 집. 여기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그 표현을 보고 한글 표현을 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적어보든지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로 연습해 보든지 해서 제대로 배우려고 하겠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표현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죠. 외국에서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킬 때는 생각해보죠. 완전히 환경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해보죠. 우리가 커피숍에 들어가는 순간을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주변에 여러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죠. 커플끼리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내 앞에는 바리스타들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하고자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사람씩 주문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빠집니다. 옆으로 가게 되죠. 내 앞에 있는 사람 차례가 왔습니다. 이 사람도 주문을 하고 있죠. 그때는 우리는 보통 어떤 커피를 시킬지 또는 어떤 메뉴를 시킬지 메뉴를 보게 됩니다. 위를 쳐다보죠. 메뉴가 있습니다. 커피 여러 종류의 메뉴가 있고 그리고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커피를 시킬지 막 생각합니다. 이거 걱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순간이 왔습니다. 다가갑니다. 카운터에 있는 그 점원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교재 속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당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커피를 주문하겠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주문하는 순간 이 바리스타, 이 점원 옆에 있던 바리스타가 다른 손님의 커피가 준비되었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런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됩니다. 내가 그 순간에. 아시겠죠? 이런 순간 나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던 표현은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뭔가 나올 듯 하는데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눈치를 채셨을까요? 우리가 그 표현을 배웠을 때는 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내가 집에서 공부할 때는 혼자서 이렇게 책상 앞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학원에서 그 표현을 배웠다면 나의 동급생들이 주변에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보이고 어떤 학생들은 펜으로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사긋사긋 적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동급생은 재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칠판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 표현에 대해서.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때 그 표현을 배웠거든요. 나는. 그런데 실제 카페에서는 이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표현을 배웠을 때는 그 표현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배웠을 때 그 상황이 모든 것이 같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배울 때는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배웠을 때는 그 표현들이 내가 그 속한 환경에 그때의 상황이 모든 것이 같이 기록되는 거죠. 나의 머릿속에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표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포함된 그 상황이 함께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실까요? 우리가 배우고 연습한 표현은 그 속의 일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무수하게 벌어집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단어를 외웠을 때랑 물 밖에서 단어를 외웠을 때 나중에 시험을 다른 환경에서 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이 연구결과를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운 그 상황과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그 표현을 배우고 그 카페에서 그 표현을 말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실제 상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카페에 가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음악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들 앉아있고 바리스타 보이고 똑같은 상황, 유사한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카페에 가서라도 그 표현을 그대로 말할 수 있게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조용하게 배웠을 때랑 실제 현장에서 배웠을 때랑 말이죠.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카페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이랑 실제 대화를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교재 속에서 대화 관련된 다이어로그를 스스로 막 외우듯이 연습해도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상황에서 연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실제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효과는 내가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 하더라도 교재를 연습한 이 효과가 낮습니다. 실제 상황이 항상 높아요.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재는 참고를 하되 교재 비중을 작게, 예를 들면 한 20% 정도 참고하는 정도로, 모르는 표현이나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보더라도 나머지 대다수의 시간은 실제 현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실제 사항과 관련된 표현을 그대로 연습한다든지, 그나마 그래도 간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말하는 표현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요. 실제 그 현장 그 장면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실제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 그 외국인을 보면서 그 외국인을 말할 때 표정, 입모양, 그리고 감정,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이럴 때도 내가 말한 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바로바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숱하게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하고 연습하는 게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외국 사람과 대화하는 이 연습의 효과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5배가 높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나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실전으로 연습하시길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